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을 함께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지치셨나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소모되는 감정 때문에 힘드신가요? 우리는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통제력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로 그 통제하려는 욕구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스트레스와 불안의 늪에 빠지곤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할 아주 간단하지만 놀랍도록 강력한 두 마디 말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축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스트레스, 그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집착할 때 스트레스, 불안, 그리고 좌절감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무례한 고객,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상사, 내 맘 같지 않은 가족, 끝없이 이어지는 회의와 줄어들지 않는 업무까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바꾸고 싶어 안간힘을 쓰지만 그럴수록 더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 뿐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법 같은 두 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도록 두어라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상사가 기분 나쁜 말을 하도록 두세요. 동료가 내 공을 가로채도록 두세요. 고객이 무례하게 행동하도록 두세요. 이 말을 들으면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패배자가 되라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한국 사회에서 호구가 되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정반대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상황을 초월하는 가장 높은 차원의 승리입니다. 그들이 하도록 두어라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멈추게 됩니다. 상사의 기분에 내 하루를 망치게 할 권리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내 감정을 휘두를 힘을 넘겨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잊어버려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잊으려고 애쓰는 것은 오히려 그 문제에 더 집착하게 만들지만 내버려두는 것은 그 상황과 나 자신을 분리시키고 한 단계 위에서 상황을 조망하게 만드는 힘을 줍니다. 마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나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작은 생각의 전환이 당신에게 놀라운 해방감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나머지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도록 하자입니다. 그들이 하도록 두어라를 통해 외부의 혼란으로부터 나를 지켜냈다면 이제 내가 하도록 하자를 통해 내면의 힘을 되찾을 차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딱 세 가지뿐입니다. 첫째, 나의 생각입니다.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할지는 오롯이 나의 선택입니다. 둘째, 나의 행동입니다. 무엇을 할지 혹은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나의 감정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감정이란 파도와 같아서 밀려왔다가 사라집니다. 그 파도에 휩쓸릴지 아니면 평온하게 바라보며 흘려보낼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responsibility, 즉 responsibility,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도록 하자는 바로 이 책임,
즉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외부 상황에 의해 끌려다니는 대신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내 손에 쥐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 그들이 하도록 두어라와 내가 하도록 하자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특히 인간관계에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배우자가 설거지를 하지 않고 싱크대에 그릇을 쌓아둔다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은 무시당하는 기분에 화가 날 겁니다. 이때 먼저 그가 설거지를 안 하도록 두어라라고 말해보세요. 이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를 비난하거나 바꾸려 하기 전에 일단 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과정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라고 자문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3가지입니다. 첫째,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에 바빠서 이따 하려고 했나 보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당신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란 걸 알지만 설거지가 쌓여 있으면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 들어. 내게는 청결한 환경이 중요해라고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솔직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비난이 아닌 나의 필요를 설명할 때 상대방은 방어적인 태도를 풀고 변화의 동기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성숙하게 대화를 나눴음에도 상대방이 변하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야말로 그가 변하지 않도록 두어라의 더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의 행동은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필요가 그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진실 말입니다. 그 진실을 보여주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와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 관계를 계속해도 괜찮은가? 이것이 바로 내가 하도록 하자의 궁극적인 힘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 삶의 방향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족 중에는 유난히 이기적이거나 늘 불평불만이 가득해 주변 사람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기 마련입니다. 명절처럼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면 우리는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추느라 전전긍긍하곤 하죠. 마치 거미줄에 맺힌 이슬방울이 한쪽의 작은 떨림만으로도 모두 흔들려 떨어지는 것처럼 한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가족 전체의 분위기를 망치곤 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그가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가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내가 왜 저 사람의 기분을 맞춰줘야 하지? 왜 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저 드라마에 쏟아부어야 하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당신은 내가 할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내 에너지를 관리하는 것, 그리고 언제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자리든 단체 채팅방이든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평온하고 중심이 잡힌 사람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큰 힘을 가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에게 1,000원씩 지불해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마 하루 만에 파산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를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생각에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릴 때조차 우리는 수십 번을 망설입니다. 이 사진이 괜찮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악플이 달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때문에 결국 올리지 못하고
임시 저장함에 쌓아둔 게시물들이야말로 우리가 낭비한 에너지의 무덤입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 망설여질 때 그들이 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두어라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어차피 당신이 무엇을 하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도록 하자, 즉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방식으로 나를 표현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당신이 스스로에게 당당하고 만족스러울 때 다른 사람의 평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험담하도록 두어라. 어차피 당신이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것은 스스로를 고문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대신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를 생각하세요. 나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애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보여주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우리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 하나입니다. 이때 그가 떠나도록 두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잔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나의 낡은 패턴까지 함께 떠나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별 후 우리는 상대방의 SNS를 염탐하고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음성 메시지를 들으며 과거의 자신을 가둡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처를 계속 덧나게 할 뿐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30일 연락 금지 규칙을 지키라고 조언합니다.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을 보지 않음으로써 우리 뇌와 몸에 각인된 낡은 습관을 지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 사람의 빈자리가 느껴질 겁니다. 좋은 소식이 생기면 가장 먼저 연락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그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과거의 패턴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도록 두세요. 그 슬픔이 느껴지도록 두세요. 그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배우고 지워나가는 과정이라는 건강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만약 내 인생의 진짜 사랑이 몇 달 뒤에 나타난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이 질문은 당신을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미래에 대한 준비로 시선을 돌리게 할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별 후 약 11주가 지나면 훨씬 나아진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그 끝에는 분명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며 질투하거나 박탈감을 느낍니다. 친구가 결혼을 하거나 더 좋은 차를 샀거나 승진을 했을 때 마치 그들의 행복이 나의 불행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 사랑, 성공, 돈은 한정된 자원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가져간다고 해서 내 몫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당신의 길을 막는 장애물로 보지 마세요. 오히려 그들이 성공하도록 두어라 라고 말하며 그들을 당신의 길을 안내하는 등대로 여기세요. 그들은 당신에게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곳에 도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길을 막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멈춰 세우는 당신 자신입니다. 어른이 되면 친구를 사귀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어릴 적 우리의 삶은 우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학원, 동네에서 항상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과 함께했고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우정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20대가 되면서 위대한 흩어짐이 시작됩니다. 각자 다른 도시로 가고 다른 직업을 갖고 다른 인생의 시간표를 살아가게 됩니다. 성인의 우정에는 3가지 기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물리적 근접성, 둘째는 인생의 타이밍, 셋째는 서로 통하는 에너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3가지가 모두 맞는 사람을 만나기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거나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들이 그들의 삶을 살도록 두어라. 그리고 내가 먼저 다가가자. 우정은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가꾸어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친구에게 용기 내어 문자 한 통 보내보세요. 잘 지내? 라는 그 한마디가 끊어졌던 연결을 다시 이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을 스스로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내면의 힘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도록 두어라. 그리고 내가 하도록 하자. 이 2마디 말을 당신의 마음에 부적처럼 품고 살아가세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평화롭게 놓아주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온전히 쏟아부으세요. 그럴 때 당신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온하고 단단하고 또렷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함께